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든 자유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노예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 한때 자유의 길을 선택했던 나라들도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 정신이 바뀌고 정치인들의 인상적인 그런 호소가 먹혀 들어가면서 노예의 길로 방향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자유의 길은 번영의 길입니다. 노예의 길은 가난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은 역동적인 사회의 길입니다. 노예의 길은 정체된 사회의 길입니다. 번영과 가난,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전번 시간에 노예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번영의 길로 가는 사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길, 번영의 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 선택을 옳은 것 혹은 당연한 것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적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가 되고 압도적인 것을 옳은 것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유의 길을 선택한 국가들은 개인적 선택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비중면에서. 그렇다고 사회적 선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선택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는 사회적 선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선택을 옳은 것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 책임을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받아들인다.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고 당연하고 올바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는 사회 안정망 구축이라는 그런 명분을 걸고 지나치게 정부가 개인의 일상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또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한정적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이 가동하는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로 하고 이따금 정부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을 보조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노예의 길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주가 되고 보조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번영의 길, 자유의 길은 내가 책임다가 압도적인 다수가 되고 아주 작은 부분이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불확실함과 불안정함 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그런 주장입니다. 개인적 책임을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받아들인 구성원들이 다수인 사회가 바로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은 작은 정부를 옳다고 믿고 행동한다. 자유의 길을 선택한 국가의 뚜렷한 특징은 거대 정부가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대 정부가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대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대 정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거대 정부는 곧바로 관료주의를 뜻하고 거대 정부는 곧바로 낭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는 국가가 처분하는 자원의 양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귀한 자원을 낭비하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빚을 남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는 구성원들이 작은 정부를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네 번째입니다.
정부에 의한 공적 부조는 최소한을 넘지 않는다. 자유의 길을 선택한 그런 사회는 공적 부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적 부조는 최소한의 범위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 대다수가 자립자존을 개인적 신념이자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다,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 이런 자립자존의 정신을 자신의 개인적 철학이자 사회가 공유하는 시대정신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사회가 바로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크게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강하게 합니다. 대신에 선별적 복지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누가? 정부가.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복지는 대단히 위험하고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엄격한 삼권 분립에 의해 자유의적인 권력의 행사를 제어한다. 자유사회 구성원들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도 권력이 집중하면 절대 부패하고 권력은 자위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권 분립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를 원하고 구성원들이 또한 상권 분립 가운데서도 남용의 소지가 가장 강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거나 대통령 주변에 힘이 밀집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또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엄격한 상권 분립에 의한 자위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사회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민들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의 길을 선택한 국가는 대통령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그런 만능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노예의 길을 선택한 사회는 대통령이나 권력자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버립니다. 자신의 자유까지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모든 것에 개입해서 해주는 것을 약속하는 사회가 노예의 길입니다. 그것이 사회주의였고 공산주의였고 그런 종류의 체제였습니다. 자유사회 시민들은 대통령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그 역시 한정된 지식을 갖고 있고, 따라서 자유사회의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 시민들은 대통령이 다양한 분야에 자신의 판단이나 지적 능력에 바탕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만 분야에 다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 역시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노예의 길을 선택한 그런 사회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우월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을 관료의 지식, 정치인의 지식 혹은 개념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는 철두철미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장 지식이 관료나 정치인이 갖고 있는 개념 지식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맡기는 겁니다. 노예의 길은 개념 지식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입니다. 자유의 길은 현장 지식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입니다. 당연히 현장 지식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부를 만들어내고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노예의 길을 가는 사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사회가 바로 노예의 길로 가는 사회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 이른바 국영사업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한다. 일종의 민영화입니다. 철도, 통신 모든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상업 원리가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능한 모든 범위들, 교육 부분까지 민영화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면 현재 가격의 몇 분의 1 정도로 훨씬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 정도로 우리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독점은 게으름과 일치합니다. 모든 독점은 방만함과 일치합니다. 모든 여러분들 독점은 낭비와 일치합니다. 모든 독점은 비효율의 원천과 일치합니다. 모든 독점은 세금 낭비와 일치합니다. 모든 독점은 획일화와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믿는 겁니다. 어떤 사회,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는 시민들이 모든 독점은 획일화와 평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유치원을 국영으로 만들면 획일화와 평준화된 서비스를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어디서 탄생한다? 경쟁 과정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다양성이 인정될 때 훨씬 더 좋은 교육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모든 독점은 예의가 없습니다. 획일화와 평준화로 갑니다. 그것은 질의 저하와 결국은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 이른바 국영사업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자유사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세금은 낮은 세율로 넓게 과세한다. 특정 부분에 계속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고불변의 진리는 낮은 세금은 투자, 생산, 소비를 다 촉진합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 가처분 소득,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은 경제 주체들을 질식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세금 수입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잘 나가는 겁니다. 미국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감세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증명되고 역사적으로 증명됩니다. 세금은 낮은 세율로 넓게 과세해야 된다. 그리고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방만하게 쓰는 사회가 바로 노예의 길로 가는 사회입니다. 왜? 관료나 정치인이 다 의사결정을 관여하기 때문에 의료도 제공하고 철도도 제공하고 지하철도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다 제공하는 겁니다. 공짜. 엄청난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경제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의 길로 가는 사회의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세금은 낮은 세율로 넓게 과세한다. 여러분 아홉 번째, 사회를 성장시키는 혁신과 창조의 원천은 경쟁이다. 경쟁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를 믿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가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입니다. 정부 정책은 철저하게 경쟁을 보호해야 됩니다. 경쟁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적 연대를 보호하게 되면 절대 혁신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혁신은 파괴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비효율적인 것을, 낭비적인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가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입니다. 노예의 길을 선택한 사회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혁신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 때문에 안 된다 이야기죠. 사회적 협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가 노예로 길로 가는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열 번째 여러분 보시죠. 정치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정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가 바로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입니다. 시민들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정치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경제가 산다. 정치 권력이 남용되지 않으면 경제가 산다. 정치가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유의 길을 선택한 시민들은 그것이 거짓인지 알기 때문에. 정치는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료는 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을 누가 만드는가요? 위험을 감당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사업, 중간 사업, 작은 사업,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 시민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정치가 목소리를 낮을 때, 정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 그때 경제가 부흥한다. 11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민중주의, 포퓰리즘의 폐해를 아는 사람들이 다수다. 자유의 사회 시민들은 민중주의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진 사람이 다수입니다. 아, 저게 가짜 정치인이구나. 왜? 공짜를 외치는 사람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것을 자유의 길을 선택한 시민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공짜를 약속하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 사람을 선거 과정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12번째입니다.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폐해를 아는 사람들이 다수다. 절대 권력의 폭정이 무서운 것처럼 다수의 폭정도 무섭습니다. 그것을 자유사회 시민들은 아는 겁니다. 자유의 길을 선택한 시민들은.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제한적 민주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적 질서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민주주의 원리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곧 바로 뭘 뜻하느냐? 그것이 바로 제한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를 경제도 적용시켜야 되는데 경제민주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가 원하면은 그것도 뺏을 수 있고 다수가 원하면 그것도 뺏을 수 있다. 그렇게 확대 적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의 길을 선택한 시민은 철두철미하게 다수의 의견은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허용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와 위험함을 철저하게 아는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두 12가지의 자유의 길을 선택한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